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모르면 그냥 해지당하고 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FP를 만난 고객은 참 행운인 거예요. 오늘은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 요게 할 차례 맞죠?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지 의무가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지 아니면 청약서에서 물어보지 않는 것도 답변해야 되는지 네. 뭐 좀 모호하거든요. 그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로만 얘기하면 물어보지 않는 것도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면 알려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공약에 있더라고요. 고지 의무 제도를 수동적 응답 의무로 개정하겠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 걸로. 지금 선진국도 다 그렇고 일본도 몇 년 전에 그렇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공약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개정이 될 수도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동적 고지 의무 제도가 적용된다면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니까 청약서의 질문은 대신 조금 더 많아지거나 구체화되겠죠. 그래도 소비자는 굉장히 안전해지는 겁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이 해지당하고 보험금 못 받는 거냐 아니면 뭐 안전장치가 있느냐 그거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표준약관 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상법에서 보셨던 계약 전 알릴 의무 그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상법에서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두 명에게 모두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역시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주의하실 것은 청약할 때는 그 괄호가 있어요.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그런 계약인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뭐 소변 샘플 채취하고 뭐 피검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거든요. 보험 가입하는 피보험자에게 물어봐요. 뭐 건강하셨느냐, 뭐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없느냐. 우리나라 아저씨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간호사가 예쁘잖아요. 그럼 물어보지 않는 것도 막 말을 해요. 진짜 신기해.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주의를 막 시키거든요. 가급적 말하지 마라. 근데 물어보지 않는 것도 자꾸 말을 붙이면서 막 그거 고지예요. 그거 받아 적거든요. 그게 고지예요. 건강검진권은 방문 간호사한테 말한 거 그래서 그걸 간호사가 적어가잖아요. 그거 다 고지하신 겁니다. 그걸로도 이제 인수심사를 하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발 좀 말을 하지 마라. 제발 좀 제발 좀 말을 하지 마라 아저씨들은. 이런 고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약관에 보면 14조에 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해서 만약 위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그라미 1번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계약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고 보장을 제한한다는 건 보험금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약을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잡거나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계약을 변경시키는 걸 보장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험금 주고 안 주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상법상 고지 의무 위반이어서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한 사실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한 사실과의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장 제한은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라 특약을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려버릴지 그냥 부담보험을 잡고 끝낼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수십 년간 그래왔어요. 지네가 유리한 쪽으로 페널티를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진단건이에요. 건강검진 통과 안 하고 들어온 계약. 어떤 사람이 계약하고 1년 6개월 만에 간암 진단받고 진단보험금 청구했어요. 암보험금. 조사 나가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직전 3년 전에 폐렴으로 한 일주일 입원했었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다고 볼게요. 입원은 5년 이내 입원은 청약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거 답변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은 거니까 고지의무 위반이죠. 자,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계약을 보장 제한, 다시 말하면 부담보만 잡을까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키려고 할까요? 일단 무진단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했다라는 걸 밝혀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는 보장 제한만 할 수도 있죠. 보험회사는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계약 해지 또는 보장 제한, 둘 중에. 보험회사 사장님을 그렇게 선의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은 금전적 이득이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사장님이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 적발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상관한 게 없으니까 보험금은 줘야죠. 근데 왜 해지시키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페널티로 이제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잘못한 건 간이 아니라 패니까 부담보를 패에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 그 감 진단뿐만 아니라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사망하면 보험금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시키는 거예요. 해지시켜 버리면 해지시키기 전에 발생한 진단보험금만 주고 더 이상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시키는 거예요. 다 돈 때문이에요. 소비자 이익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특히 부담보를 패에 잡아야 되니까 나중에 사망보험금과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폐렴 입원 사실을 숨겼지 간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보를 잡아도 폐에 잡아야 돼. 근데 부담보는 이때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걸 적발한다니까 이때부터 폐에다가 잡는 거예요. 부담보를. 그러면 간에 대해서는 진단보험금 줘야 돼. 나중에 수술하면 수술보험 줘야 돼. 그러다가 치료 잘 안 돼서 나중에 사망했어. 사망보험도 줘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이런 경우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해지를 당하죠. 해지를 당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해요. 금감원에. 억울하다. 소비자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나 이제 암 환자인데 보험을 없애면 어떡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소비자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전엔 일을 안 하다가 대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알아보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한테 알아보고 니네 근데 이거를 왜 해지시켰니? 이거 적발했거든요. 야, 그렇다고 해지를 시키면 이 사람 어떡해? 아니 근데 약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고지의무 위반한 사람들 페널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이의 제기하면 금감원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부담보 잡거나 특약 삭제하는 걸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의 변경.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16년 11월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약관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안 했어요. 약관을. 금감원 참 이상하게 일을 하는데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완전히 바꾸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할지 뭐 부담보만 잡을지 이 결정은 보험회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계약 체결 시 적용했던 보험계약 인수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하겠다. 지도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원을 넣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계약이 원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해지 당했는데 회사가 어떤 신상품을 만들잖아요. 보험상품. 그럼 그 상품마다 인수 기준이 다 달라요.
보장 조건이 다르니까. 인수 기준이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폐렴으로 7일간 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3년 전에. 그걸 고지하면 어떤 계약은 아예 안 받고 어떤 계약은 받긴 받되 부담보를 뭐 3년을 적용한다거나 정기간을 잡는다거나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인수한다거나 그런 게 질병마다 인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질병마다. 네, 그 상품에. 네네. 상품은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상품에 적용된 인수 기준에 맞게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감원은 이 케이스가 이제 올라오면 보험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가 이 사람한테 가입시켰던 이 계약이 직전 3년 전에 폐렴으로 일주일 입원하면 이 상품의 인수 기준으로는 계약을 인수하니 거절하니. 네네네. 거절 또는 사절. 사절이면 다시는 청약하지 마세요. 거절은 이번에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보험이면 부담보 잡고 인수하거든요. 네. 부담보 잡고 인수합니다. 네. 부담보 기간은 보통 한 3년 잡는데요. 뭐 5년 잡는데요. 그건 상품마다 다른 거예요. 인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현재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페널티로 적당한 건 부담보 네. 3년이다. 네. 5년이다. 그렇게만 적용해라. 이 계약을 해지시키는 건 과도하다. 마치 소매치기범을 잡았는데 형벌이 손목 절단형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은 죄에 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2, 3천 명이 그렇게 해지를 당하는데 그중에 평균 800명 정도만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대요. 그럼 금감원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계약을 구제시켜 주는 거죠. 단 벌은 줘야 되니까 벌을 어떻게 줍니까? 이 상품의 인수 기준에 맞는 페널티를 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담보로 잡혀야겠죠. 계약은 완상복구되더라도 부담보는 간에 잡히는 게 아니라 폐 언제부터? 이때부터. 왜냐면 이때부터 3년 5년을 적용해야지. 만약에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소비자가 너무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간이 짧아지니까. 벌써 이만큼 부담보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소비자도 부담보 기간에 대한 페널티는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대신 간이 아니라 폐에 잡는다. 따라서 인수 기준이라는 건 상품마다 다르니까 어떤 보험회사가 내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신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계약 해지시키겠다, 뭐 하겠다, 뭐 부담보를 정기간 잡겠다 그렇게 나오면 항상 소비자가 요구해야 돼요. 보험회사한테 이 상품의 당시 인수 기준을 나한테 줘. 내가 확인해 볼게. 해지가 정당한지 아닌지. 옛날에는 그럼 인수 기준 보내왔거든요, 보험회사들이. 요즘은 내가 왜 보내야 됩니까? 이러는 회사도 많아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금감원이 달라고 하면 갖다 바치는데 보험회사들이 소비자가 니네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인수 기준 나한테 보내봐. 그러면 안 보내고 저항을 해. 결국 금감원에 민원 넣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생명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설계사는 그 상품 인수 기준을 본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설계사가 받아서 먼저 확인을 하고 고객한테 이제 안내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주고 특히 손해보험회사들은 절대 안 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금감원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부담보 잡는 관행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죠. 다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모르면 그냥 해지 당하고 끝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FP를 만난 고객은 참 행운인 거예요. 뭔가 어떻게 싸워볼 만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거니까.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은 이런 걸 모르죠. 회사가 해지시키면 그런가 보다. 부담보 잡으면 그런가 보다.